이제가 한 랭킹 두 번째는 홍콩 특별 대우 박탈.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이런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The Chinese government's move against Hong Kong is the latest in a series of measures that are diminishing the city's long-standing and very proud status. This is a tragedy for the people of Hong Kong. China has replaced its promised formula of one country, two systems with one country, one system. Therefore, I am directing my administration to begin the process of eliminating policy exemptions that give Hong Kong different and special treatment.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에 대한 반응입니다. 중국의 예고한 대로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현혁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여러 차례 이제 경고를 했는데 결국 홍콩 국가보안법이 이제 통과되자마자 바로 홍콩의 특별 대우,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뭐 중국에 대한 보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미중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격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상무위원회에서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이걸 이제 통과를 시켰죠. 이제 그럴 경우에 홍콩에 대한 이제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국 당국이 전격적으로 어떤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게 어떤 법이 그러니까 중국이 1997년도에 홍콩을 이제 이양받으면서 일국 양제라는 시스템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네, 그렇죠. 즉 한 나라지만 두 개의 제도를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홍콩 그 보안법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이 양제에 대한 이제 어떤 철폐와 함께 네. 중국과 똑같은 어떤 취급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1992년도부터 미국은 홍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례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관세라든지 비자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많은 특채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런 특례를 이제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즉 홍콩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뭐 국제 자유무역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금융의 또 중심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인데 이제 그 장점은 결국은 이런 중국과는 달리 특혜를 받아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장점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앞으로 이제 그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야기를 한 건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앞으로 홍콩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없앤다 그러면 사실 이제 더 이상 홍콩이 아닌 것이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국제 무역이나 안보라든지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은 이제 점점점 어떤 면에서 보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국에는요, 중국인 유학생들도 상당수가 있는데요. 뉴욕타임즈가 이 중국 유학생 3,000명을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까지 했더라고요. 이 첫 번째로 3,000명이고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심각합니다. 우선 네. 중국과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죠. 중국에서도 미국으로 유학 간 유학생이 36만 9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상 37만 명 정도고 예. 인도는 20만 명을 좀 넘어요. 미국 네. 유학생들이. 우리나라도 미국 유학을 많이 하는 편이죠. 인구 대비로는. 네. 5만 명이 좀 넘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36만 9천 명 중에 우선 이 중국의 군대와 관련 있는 중국은 이제 이 인민해방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도 유학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자를 취소시키는 경우에는 3,000명 정도의 이 미국에 가 있는 중국 유학생이 귀국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근거는 뭐냐면 예. 미국 내 정보를 수집해서 중국의 인민해방군에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쉽게 네. 말하면 스파이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일이 아마 벌어진다면 예. 상당히 미중 관계는 악화일로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실 뭐 미중 관계가 이번 일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확산의 책임을 중국에 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뭐 계산된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최영일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11월이 대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민심이 흉흉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재를 풀어라, 이동제한령 풀어라 이런 시위가 주별로 많이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럴 때 민심이 흉흉할 때 민심을 규합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외부의 적을 상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세계 최고의 지금 패권 국가인 미국의 적은 중국인데 네. 하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시작됐단 말이죠. 그것도 우한. 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화난수산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대부분
미국의 지금 수뇌부가 아닐 것이다.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가 진원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보고서가 준비되고 있고 그 안에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발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초기에 중국의 대응이 잘못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원인 불명의 폐렴이다. 그러면서 리원량 의사라든가 8명이 네. SNS에 이것은 사스와 유사한 신종 바이러스다 그랬는데 아닌 것으로 질질 끌다가 사실은 초기 대응을 많이 이제 미비했던 점이 있죠. 네. 그런데 그 타격은 미국이 가장 크게 받고 있어요. 예. 바이러스 확진자도 가장 많고 그렇죠. 사망자도 예. 엄청나게 늘고 있고 타격이 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까지도 묻고 있고요. 네. 중국은 뜬금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맞받아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사실은 미중 갈등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요, 미국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의 시위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그 무릎에 목이 눌려서 숨진 뒤 시작된 이 항의 시위가요, 주변 10여 개 도시로 이렇게 번져서 굉장히 격렬해지고 있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탈 시에는 발포하라. 사실 지금 상점이나 이런 데까지 시위대들이 약탈하는 경우가 일어나긴 했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강경하게 발포해라 이런 트윗까지 올렸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는 숨 쉴 수가 없어요. 라는 지금 이제 대대적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흑인 같은 경우에 백인 경찰한테 목이 눌리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I can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건 어떤 면에서 흑인들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과 억압에 대한 상징적인 언어가 되면서 지금 네. 이런 폭동이나 지금 그 방화 사건이 이 미네폴리스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번져가고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 방위군을 지금 출동을 시켜서 네.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망 사건도 벌어지고 하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총을 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흑인들이 더 지금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억나시겠지만 LA 옛날에 폭동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당시 우리 한인들도 굉장히 어떤 피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 이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지금 흑인에 대한 어떤 이 전반적인 사회적인 차별 이런 현상으로 이제 상당히 좀 운동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의 갈등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집착하는 이유가 국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10만 명 사망자가 넘어갔습니다. 네.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흑인층들에 대한 이제 지금 민심이 굉장히 이반되고 있어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또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흑인에 대한 차별. 어제는요, CNN 앵커가, CNN 기자가 네, CNN 기자가 현장에서 브리핑, 그러니까 이 리포트를 하는데 흑인 기자였는데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 네. 체포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에 탔어요. 예. 문제는 옆에 있던 백인 기자는 체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갈등 양상이 거의 폭발 지경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이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사망자도 10만 명이 넘었고 이렇게 폭동까지 양상이 되는 와중에 또 중국하고도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갈등 양상 점점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중국은 특별하게 이런 미국에 대해서 반응이 좀 나온 게 있나요? 일단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이뤄놨던 경제 성과가 사실 트럼프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그 마이너스가 돼버렸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바이든 그 후보에게 상당히 지금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이런 양상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홍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그냥 양보하지 않겠다는 예, 입장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이 대만에 대한 독립이라든지 대만에 대한 무기 증강이라든지 하니까 바로 대만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대만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나왔고 그리고 홍콩에 대해서 지금 이런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는 별 손해보는 게 없다.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홍콩에 미국 기업이 한 1,300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홍콩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예전에 그 병합되기 직전에 25%였는데 지금은 3%로 줄어들었어요. 즉 홍콩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저렇게 된다 하더라도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게 아마 중국 지도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시진핑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내부적으로 지금 어떤 면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또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양상으로 비춰지면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중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상황인데요. 어제 새벽이죠.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장비가 기습적으로 반입이 됐습니다. 잠시 영상 좀 보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생수병까지 던지며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기습적인 수송 작전이 펼쳐졌는데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좀 중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했더니 국방부에서는 어제 브리핑에서 중국은 사전 양해를 구했다. 네. 근데 또 오늘 아침 신문을 예. 보니까 중국에서 성명서까지 냈어요. 맞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드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수면 밑으로 좀 앉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네. 저게 뭐 사드 포대가 추가되는 장면은 아닙니다. 이 사드라는 게 요격 미사일이 있는 거잖아요. 엑스밴드 레이더에다가. 그런데 요격 미사일이라는 게 일정 주기로 교체를 해줍니다. 노후화되면은 이게 쐈는데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격 미사일 교체 작업으로 지금 이야기가 됐는데 어쨌든 한미 당국은 사드는 지금 포대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네. 이 장비의 교체라든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랜만에 성주 장면 보셨지만 반대하는 시위대가 아직도 이제 성주에는 저렇게 상주하고 있구나. 근데 이걸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예요. 예,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냉전인데 최근 보도 중에 이걸 좀 유념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이유는 바로 어제 양회에서 그것도 전인대에서 네. 홍콩에 대한 보안법을 중국 중앙정부가 관철시켰기 때문이에요. 네.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홍콩에 대한 통제를 중국이 강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국 양제라고 하더니 일국 일제가 돼버리는 거 아니냐. 홍콩은 이제 특별한 도시가 아니라 그냥 중국 아니냐. 그럼 미국은 홍콩을 특별 대우할 이유가 없다라고 미국이 엄포를 놓은 거고요. 네. 그런데 이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중국은 한국 정부와 상의했다. 마치 우리 정부가 거기에 동의한 것 같은 지금 또 이 외교적 제스처를 취했단 말이에요. 또 미묘한 시점에 네. 또 며칠 사이에 또 이렇게 수송 그러니까 작전도 지금 벌어지고. 우리는 사드와 관련해서는 한미는 연합군이고 또 중국은 무슨 보안법 관련으로 우리 정부에 마치 이제 양해를 받은 것처럼 또 발표를 하고 양쪽에서 우리는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입장이라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균형 외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네. 균형 외교가 필요하고 우리는 수출무역 국가인데 중국이 제1무역 상대국이고 미국이 제2무역 상대국이에요. 네. 양쪽 다 결코 잃을 수가 없는. 즉 역사적으로 보면 현대사에서 미국은 우리와 동맹국가고 우방이고 네. 중국은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상대해야 할 교역국가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참 이게 진퇴양난인데 어쩔 수 없죠. 균형 외교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정말 슬기롭게 이 더 이상 근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돌고래 정도는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도 좀 정체성을 당당하게 가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좀 발디딜 틈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